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오늘로 3일차를 맞았는데요. 우리 선수단 역대 최소 규모지만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양궁 여자대표팀이 단체전에서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전훈영, 임시현, 남수현이 출전해 결승전에서 중국을 물리치고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단 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치지 않고 모두 우승, 10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특정 나라가 한 종목에서 연속 우승한 것으로는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이 400m 혼계영에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지난 도쿄 대회까지 10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것과 타이 기록입니다. 오늘 밤에는 양궁 남자 단체전에 우리 선수들이 도전하죠. 우리 지역 출신 김재덕 선수도 출전하는데요. 많은 응원을 보내야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WCDF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국립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정숙희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체제 대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부산 경남은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대전, 세종을 비롯해서 충청 남북도는 연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경기 북도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지자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이 계속 논의 중인데요. 오늘은 지난 5월 재논의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부터 북부권의 반발, 과연 우리 북부권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등등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통합 추진 진행 상황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지난달 4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 4개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통합에 합의를 한 이후에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전담 조직 구성, 추진 체계와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 방안 수립 등을 통해서 이달 내로 이제 가칭 대구 경북 통합 특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통합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발표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달 내로 통합을 위한 시도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달 내로 합의안을 발표하겠다는 건데 통합을 위한 시도 합의안 결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의 전초 단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대구시는 이달 초에 이제 특별법 초안을 경상북도에 전달을 했는데요. 예. 산업이나 경제 분야의 뭐 특례들 그리고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116가지를 발굴해서 법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도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마련을 해서 대구시에 제시를 했고요. 예. 네. 경북도가 제안한 초안에는 방금 전해드린 내용 외에 통합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의 특례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 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융합형, 문화, 예술, 관광의 활성화, 통합을 했을 때 균형적인 발전 방안 등 통합발전 중심 도시 조성 전략도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북부권을 비롯해서 경북의 각 권역별 발전 구상도 마련해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거센 권역, 경북에서 뽑는다면 이제 우리 북부권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시도 또 경상북도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대구시가 경상북도의 북부권 발전 방안 5개 안을 제시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이를 두고 공개가 되면 북부지방에서도 아마 대폭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가 제안한 북부권 발전 방안 5개 안, 이것 좀 짚어주시죠. 어떤 건지. 네. 문경에 카지노를 설립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포함을 했어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중심 국가 산단 조성, 뭐 이런 산업 중심 지역 개발, 그리고 철도와 도로 등 연계 교통망 구축,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이렇게 5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안, 뉴스에서도 어느 정도는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문경의 카지노, 국가산단 조성, 철도 도로,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이렇게 총 5가지인데, 자, 이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카지노 설립, 이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 이걸 이제 문경에 건설하겠다 이런 건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구시 설명을 이제 전하면 폐강으로 경제 회생 방안으로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나 뭐 이런 카지노가 들어선 것처럼 하겠다. 네. 네, 정선은 폐강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카지노도 들어서 있고 스키장이 들어서 있는 반면에 문경은 같은 폐강 지역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행정 통합을 위한 혜택으로 카지노를 설립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경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 뭐 기존의 그 강원랜드도 인근에 있는데 또 설립하겠다는 건데, 이거 현실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폐강 지역이라는 게 뭐 강원도 정선, 태백, 그리고 경북 문경 등 전국에 한 7개 지자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폐강에 따른 이 지역의 경제적인 손실을 다른 수익 사업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이게 폐강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경은 폐강이 된 게 1993년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것처럼 폐강 직후에 뭐 호텔이나 리조트 건설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또 문경에 카지노를 짓는다 이렇게 보면 다른 폐강 지자체의 반발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고 뭐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다가 원체 이제 갖고 있는 관광 자원도 풍부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현실성도 이렇게 좀 높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 같다. 뭐 그런 뉘앙스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 그리고 다음에 이 5가지 안 중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단 신규 조성,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항 연계 철도 교통망 구축, 이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선 8기 경북 도정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안동에는 바이오 생명산단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만 남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영주에도 이제 베어링 국가산단이 2027년쯤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거기다가 안동은 바이오 특화단지 이제 지정도 됐었고 이런 호재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신규 산단을 또 조성을 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공항 연계도로 철도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이제 TK 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 꾸준히 언급됐던 것인데, 이걸 신규 계획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대구시가 구체적으로 이런 신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척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신공항과 연계한 도로 철도망 구축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이 다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산단 신규 조성이라든지 철도 교통망 구축 이 문제도 역시나 좀 안 와닿는 그런 대책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조직의 분산 배치, 이게 있었고, 또 안동의 산하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런 대책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대구 경북이 통합을 했을 때 본청사의 역할을 하는 곳을 대구시에 두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부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인데, 오히려 북부권에서 가장 반발하는 게 도청이 2016년 균형 발전을 이유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다시 통합을 하는 데 대한 반발이 가장 큰데,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북부권 입장에서는 큰 득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워싱턴과 뉴욕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역할을 하는 행정수도는 지금의 경상북도 본청이 있는 안동 예천을, 또 경제수도를 뉴욕과 같은 경제수도는 대구를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북부 지역에서 원하는 건, 그러니까 행정수도, 행정도시는 이제 안동 예천, 지금의 이제 도청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두자. 행정도시로 만들자는 거고. 네네. 경제는 이제 대구로 가져가라, 이런 건데, 이제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5가지 안 자세히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부권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실효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판단은 물론 주민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인데, 네.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북부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부권의 반발이 거센데, 이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경북 도청 청사가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 혹은 통합 대구 경북 특별도의 본청사가 되는 부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통합에 대한 득실도 사실 북부권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그런 분위기고, 안동시 의회나 예천군 의회에서도 이미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또 북부권 기초의회 의장단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각 권역별 여론 수렴이라던가 또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보고와 같은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초의회의 목소리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시군 단체장들이 이제 나서야 하지만, 당장에 이제 안동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안동댐 식수원 문제 등으로 입장 표명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신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500만 인구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거나, 또 그동안 국비 유치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경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상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게 되는 건 분명 긍정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이 능사는 아니지만 통합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이 된다 했을 때 당장 안동이나 예천이 영주가 없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뭘 해주겠다.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뭐 가공을 하고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제안인 것처럼 하는 건 오히려 통합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대구 경북 통합하면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있겠으나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봐서는 일단은 그 주민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금 양 그 시도지사 보니까 주민 투표를 안 할 것처럼 지금 그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기관인 시의회 뭐 경북도의회를 해서 이제 뭐 동의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입장이죠. 예, 주민 투표. 뭐 홍준표 시장은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발언도 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주민 투표 안 하고 뭐 여론조사를 해보겠다, 뭐 의회 의결을 받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속 앞으로 뉴스 이어질 테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WCDF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지역의 인물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고 또 스타 사파이어를 획득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한국스포츠문화예술협회 수석 부회장인 국립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정숙희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숙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뭐 라인 댄스, 라인 댄스 이쪽 분야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입니다. 한 달쯤 됐는데 26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CDF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2관왕을 차지를 하셨는데요. 네. 우선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선 매우 기쁩니다. 수년간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여러 단계를 밟아서 이제 왔는데 막상 최고 단계에 오르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어요. 그렇군요. 쭉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오다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스타 사파이어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게 이제 최고 등급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스타 사파이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최정상에 오르셨다 이런 얘기인데. 네, 하늘에 있는 별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땅에도 있더라고요. 땅에 있는 스타 별을 획득하신 겁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 네네. WCDF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네. WCDF는 World Country Dance Federation, 세계 컨트리 댄스 연맹이라는 이름인데요. 예. 사실 라인 댄스의 시작이 미국 서부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컨트리 댄스라고 이제 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라인 댄스라고 이제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UCWDC라고 그래서 United Country Western Dance Council. 그래서 미국의 내슈빌에 본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세계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체야말로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고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 라인 댄스 세계 두 개의 큰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WCDF랑 UCWDC라는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인 바로 WCDF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 2관왕에 오르셨다는 라인 댄스 대회에서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그런 설명이시고 사실 우리 정숙희 교수님은 WCDF 세계 대회에 도전하신 게 이제 오래 전부터라고 들었는데 바로 지난해 벨기에 롬멜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챔피언이 되셨는데 바로 여기서는 인터미디엇 골드 부문에서 챔피언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회인지? 작년 7월 벨기에 롬멜에서 세계 대회를 했는데 이제 인터미디엇 골드인데요. 말하자면 어드밴스드와 쇼케이스 부문을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한 거예요. 작년에?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드밴스 쇼케이스를 해서 이제 스타를 얻은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미디엇이라는 게 이제 중급이잖아요. 근데 말이 중급이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소셜, 뉴커머, 노비스, 그다음에 인터미디엇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인터미디엇부터는 전 세계 1등 단 한 명만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관문이에요. 다른 거는 등수 안에만 들면 여기는 또 5등까지 뽑아요. 우리는 보통 3등까지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대회는 5등까지 하고 또 외국 사람들 보면 5등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3등 안에 들어야만 하고 또 2등을 해도 왠지 부끄럽고 1등만 해야만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다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즐기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상에 연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벨기에 롬멜 대회에서 우승하신 게 인터미디엇 골드라고 해서 한 중간 단계보다 조금 약간 위, 그 정도 단계.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셔서 올해 대회 출전권을 얻으시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 단계 이제 어드밴스드와 또 쇼케이스 부문 출전권을 작년에 획득했는데 올해 이제 여기에 이제 출전해서 최정상에 오르셨다. 근데 사실은 인터 때문에 이게 코로나도 있고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런데 어드가 됐다고 그래서 또 어드도 몇 년 걸릴 수 있고 쇼케이스도 몇 년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단번에 두 가지가 다 준비한 만큼 이게 성적을 거두어서 너무 기뻐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두 개 부문 2관왕을 차지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골드 부문과 쇼케이스 골드 부문 이렇게 두 부문 이관왕. 그래서 스타 사파이어를 획득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네. 스타 사파이어가 그거 아닙니까? 그 왜 보석 중에 하나? 보석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연령대를 이제 보석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 연령대. 그런데 사실은 이게 클래식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 소셜 라인 댄스는 그냥 대중들이 하는 주로 발 동작을 하고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걸로 정말 건강 댄스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강사들이나 이걸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선수로 출전하면서 6가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춤을 추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종합 우승을 하면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 우승 하려면 보통 4개 이상은 1등을 해줘야 이제 1등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6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타일링을 자기가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골드라는 것은 60대를 말해요. 아, 여기 골드가 60대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이요. 그럼 우리 교수님도 60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64세인데 곧 65세가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50대는 실버라고 해요. 실버. 50대는 실버. 예. 50대는 제일 값이 적게 나가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50대가 가장 치열해요. 50대에 저도 시작을 했는데 50대는 가장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다 키우고 이제 본인의 시간이 많은 나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가자도 많고 치열하죠. 예. 그리고 40대는요. 제일 비싸요. 다이아몬드예요. 40대를 또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가 인원이 제일 적고 경쟁도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40대에는 아직 뭐 대학교 다니던가 고등학생이거나 한참 아이들을 가르칠 때잖아요. 예. 그리고 30대는 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30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긴 해고 뭔가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바쁘고. 예. 네, 그랬고 20대부터는 이제 어덜트라고 해요. 이제 성인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뭐 유스도 있고 뭐 더 있는데요. 어쨌든 되게 50대가 가장 인구가 많고요. 이제 60대부터는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1등 저 쉽게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60대가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고령화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는 70대도 새로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다 스태미나도 좋고 뭐 그 유럽 분들도 뭐 우리하고 또 식성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또 얼굴도 더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굉장히 실력들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왜소하지만 또 그중에 또 이제 또 체력도 좋으신 분들도 많고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라인 댄스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근력도 좀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체력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을 기증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선수로 뛰게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근력도 좋아지고 복근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하고요. 사실 라인 댄스는 이렇게 어드밴스드까지 하면 끝인데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음악만 받아가지고 안무를 해서 하는 게 바로 쇼케이스인데 6작품을 자기가 안무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무대에 딱 올라오면 어떤 선수가 오른쪽으로 막 돌면서 달려올지 몰라요, 서로.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동시에 이렇게 연기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본 것 같네요, TV에서. 네네. 가끔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가끔. 근데 부딪혔을 경우에는 감점이 1등이 내려가고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해서 불이익이 당했거나 그랬을 때는 꼴등이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룰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TV 방송이었으면 자료 화면도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게요. 참 이해가 쉬울 것 네. 같은데. 자, 이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댄스를 선보였는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짧게나마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요, 제가 사파이어에 이제 등극이 됐다는 거는 사파이어 출전권을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6월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부담이 없죠. 이제는 몇 등을 하더라도 이게 뭐 졸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예. 등번호도 달지 않아요. 스타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사파이어는 또 50대 이상을 말하고요. 예. 그래서 국제 심판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스타 라인 댄서로서 명예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총 이쪽에 관여된 그 단체에서는 8명이 배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8분의 1이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그거답게 이제 해야 되는 게 관건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는 예. 클래식에는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자이브나 뭐 폴카나 이런 것처럼 다운스윙이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뒤꿈치가 들려 있게 추는 춤이고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발을 꼭꼭꼭 이렇게 씨를 심고 밭을 밟아주듯이 스무스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아시는 왈츠 있죠. 왈츠. 예.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왈츠가 있고요. 또 큐반, 룸바, 삼바, 차차차 이렇게 액센트가 있는 라틴 댄스가 있고요. 그리고는 펑키예요.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60대에 이만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쭉 설명하신 이게 한 6가지라 그랬나요? 네, 6가지 마지막 노벨까지.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렇죠. 6번을 무대에 옷 갈아입고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트 전주까지 포함해서 2분 20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맞춰서 이제 백남바 달고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그러니까요. 뭐 4분 6분 안에 옷을 막 갈아입어야 되니까 얼른 또 자기 엔트리 넘버 또 서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연세가 60대 중반이시라면서요. 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다 젊게 사세요. 요즘은요. 70도 너무 젊고 새색시 같아요. 아니 저는 한 2, 3분짜리 뭐 짧게 한 종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6가지나. 네. 근데 제가 초반 오히려 50대 이거를 했을 때는 하고 난 다음에 전속력으로 하니까 숨이 차고 막 꼴깍 넘어갈 것 같고 물 마시고 비타민C 먹고 바나나 먹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편안하게 좋아요. 그만큼 근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아, 이거를 이제 50대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라인 댄스를? 그렇죠. 지금 한 10여 년. 10여 년. 12년 정도 12년 여기에 하셨고. 이제 시작을 한 지가. 그리고 선수로 나간 거는 오히려 한 세계대회는 17년부터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신데 지금 한 20년 넘게 계시는 거잖아요. 교수로 안동대학교. 여기 28년 됐죠. 그러면 그전에는 뭘 전공하신 거예요? 무용을? 원래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해서 현대무용 교수로 왔고요. 학생들하고 해서 전국무용제 은상도 받았어요. 아, 원래 무용을 하셨던 분이셔서 무용교수죠. 이게 가능하구나. 한양대 무용과를 나와서 그래. 박사까지 했고요. 이 무용을 했는데 이제 라인 댄스가 체육과 학생들한테는 빨리 배워서 쉽게 배워서 빨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연구를 했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요 정말 뭐라 그럴까 걸을 수만 있으면은 언제까지든 출 수 있거든요. 네. 쉬운 거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개국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남아공,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참가를 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은 한국 아직 하나네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좋은 게 그 정말 1등을 하면 그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예. 양쪽 전광판에 예. 이제 사진이 올라가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게 크게 꿈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근데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이 예. 스타 세레머니를 받는다는 게 아.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한 달간. 예. 막 눈물도 나시고 그랬겠네요. 애국가. 그렇죠. 막상 근데 눈물은 안 났어요. 왜냐면 예. 그 인터에서부터가 한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월드스타 딱 월드가 한 명이 올라가니까 예. 또 한 명이 되려면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유 참. 네. 아유 근데 저도 이제 50대 갓 지났는데 네. 뭐 무릎, 허리, 어깨 뭐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댄스를 하시면. 그런데 아직 골다공증도 괜찮고요. 제가 생체 나이 알아보니까 48세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물론 와. 조심은 해야죠. 한 번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부상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거 연습하다 많이 보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제 허리나 무릎 이런 데를 조심해야죠. 앉고 일어나거나 알겠습니다. 이럴 때. 예, 네네. 교수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네네네. 좀 못다 전한 말 네. 있으면 마무리 제가 말씀. 이제 여기까지 할 줄은 기대 안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스타답게 노력을 해야 하고 논문이나 책도 썼는데 앞으로 더 연구하고 또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 그다음에 빨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협회 활동하고요. 또 안동대에서 남은 마지막 학기를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 하시는군요. 이제 그렇죠. 내년 2월 퇴임인데 알겠습니다. 12월이면 마지막 수업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북예총 수석부회장이 아직 1년은 남았어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또 라인 댄스 또 발전 위해서 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쉽게 지도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정숙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정숙희 교수님 아세요? 알죠. 잘 아세요. 예. 근데 이연세 어떻게 이렇게 라인 댄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2관왕. 예. 작년에도 우승하고 올해는 또 2관왕.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예. 그 정도 성과를 거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64세라고 하시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와, 그렇군요. 예.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수님 오늘은 뭐 올림픽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뭐 때가 때인 만큼 올림픽을 한번 다뤄야 되고 또 올림픽에서 이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 성화가 타올랐는데 예. 파리 올림픽이 뭐가 좀 새로운지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활동 상황에서 어떤 점들이 좀 지난 이제 예전의 대회들하고 좀 다른지 이런 면면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뭐 아까 오프닝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자 양궁 10연패, 당연히 보셨겠죠, 교수님도. 어쩜 네. 그렇게 심장 쫄깃쫄깃하게 우승을 하는지. 아니 결승전 할 때 쉽게 이길 줄 알았잖아요. 2세트 먼저 따내서. 근데 거기 슈도프까지 가고 슈도프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 왜 라인에 두 발이 걸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9점 처리됐으면 우리가 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선수가 10점 정중앙에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사격에서 아주 극적인 금메달을 땄죠. 이것도 봤는데 마지막에 여기도 또 슈도프 가서 마지막에 슈도프에서 0.1점 차이로 진짜 강심장들입니다. 정말 뭐 16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선수도 참 대단하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부터 그렇죠. 했습니다. 예. 자, 이번 파리올림픽 참 화제가 많습니다. 뭐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기존 대회와 조금 그 종목부터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아니 근데 이제 매 대회마다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기들의 어떤 개최국의 특성을 반영해서 신규 종목을 채택하고
기존의 종목들을 일부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국 좀 유리하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좀 보고 이제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빠졌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이어가지고 예.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신규 종목이 어떤 게 있었죠? 이번에. 신규 종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비보잉이라고 하는 브레이킹 댄스. 예.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건 참 음악 거리에서 음악하고 댄스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로 발전을 이제 스포츠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종목으로 책정돼서 좀 눈여겨 볼만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도쿄 대회 때 이제 선택 종목이 됐던 스케이트보드나 서핑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제 정식 종목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나 뭐 스포츠 클라이밍은 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좀 그런데 서핑의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경기를 프랑스령의 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에서 한다고 합니다. 타히티. 프랑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타히티로 가서. 그래서 태평양에서 그 파도를 좀 가르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또. 예. 네. 그 외에 또 뭐 탈락 종목이 있죠. 지난 대회는 탈락 종목은 이제 우리한테도 좀 유리한데 우리 그 금메달을 딴 적이 있는 야구.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야구하고 소프트볼이 탈락이 됐고 지난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 들어갔던 일본의 이제 전통 무술인 카라테. 이런 것들이 이제 탈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자체가 빠진 건 아닌데 종목에서 세부 그 메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킬로급 그래가지고 여러 그 메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메달이 카누하고 역도에서 일부 그런 종목 메달이 좀 이렇게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역도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나라들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 규모가 저는 좀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는 최소한 한 300~400명 그 이상은 출전하지 않았나 제 기억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143명이 돼요, 우리 선수단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난 대회까지는 어느 정도 선수단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선수단은 줄었는데 임원진은 또 그대로 숫자가 가가지고 뭐 기사에서 약간의 그러니까는 체육회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예전에는 보통 200명 이상씩의 이런 그 선수단을 꾸려서 갔는데 이번 선수단 규모는 48년 만에 가장 작은 선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흔히 이제 올림픽에 자주 나갔던 축구, 배구 이런 인기 종목들이 다 예선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농구는 뭐 어쩌다가 나갔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인데 이런 그 인기 구기 종목들이 남녀 모두 예선에서 탈락한 게 조금은 우리 이제 그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축구 같은 경우에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한 게 아마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진 속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구기 종목이 여자 핸드볼인데 앞으로 이제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자 핸드볼 그 독일전 첫 경기에서 정말 여기도 짜릿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참 그 축구가 이게 몇십 년 만에 이게 탈락했죠. 그때 기억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좀 서운하고 아쉽네요. 그리고 정말. 이제 체급별 경기로 치러지는 격투기 종목에서 우리 선수단이 예전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단도 많이 줄고 성적도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은 전통적으로 복싱은 모든 체급에서 나갔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여자 선수 단 2명만 참가했어요. 아이고. 남자 선수 하나도 참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싱이 과거에 금메달 3개씩이나 딴 그런 종목인 거를 생각하면은 이런 격투기 종목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위축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예전 올림픽 하면 이제 뭐 복싱도 말씀하셨지만 뭐 레슬링, 유도 뭐 이쪽에서 좀 많이 태권도 이런 데서 이제 금메달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조금 이런 데가 이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맞아요.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번 대회에서 뭐 양궁, 사격, 펜싱 뭐 이런 데서 선전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효자 종목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초의 올림픽은 레슬링에서 나왔거든요. 레슬링, 예, 양정무 선수. 네. 네. 그게 무려 이제 거의 한 50년 전에 1976년에 이제 몬트리올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사격에서 딴 것까지 해서 100번째 메달이 나왔어요. 금메달로만 따지면.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종목은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양궁입니다. 양궁, 예. 100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양궁에서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죠? 양궁이? 27개 나왔어요. 27개. 아유,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많이 나온 금메달 종목이 뭐냐면 레슬링, 유도, 태권도예요. 여기가 각각 11개, 12개 뭐 이렇게 씁니다. 예. 근데 이제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아무래도 종주국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때마다 이제 아주 이 아주 대단한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올림픽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유도하고 레슬링이 상당히 저조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 레슬링이나 유도 대신에 사격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박강을 받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 대한민국이 뭐 전투 민족이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레슬링, 유도가 좀 금메달 따기 힘든 건 조금 오래됐고 태권도가 우리 뭐 종주국인데 예전 같지 않아서요. 태권도 요즘 맞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 워낙 체격들이 좋아서 다리가 길어서 태권도는 발차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태권도가 그야말로 세계화돼가지고 모든 나라 선수들이 다 즐기고 굉장한 높은 기량을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과거에 뭔가 종주국으로서 독식하던 또는 많은 메달을 떼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세계화됐고 일본의 유도가 마찬가지로 세계화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 유도 이제 그 강국들이 이제 일본의 그런 그 유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좀 이렇게 도전한 것처럼 그런 그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교수님. 오늘의 결론은요? 이제 4년마다 이제 지구촌에는 올림픽 주최가 찾아와서 올해는 이제 파리에서 하는데 파리는 사실 세 번째 올림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0년 만에 이제 파리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1896년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근대 올림픽을 주창했던 쿠베르탕의 국적인 프랑스에서 열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1924년에 열리고 이제 100년 만에 열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리 시내 생강을 무대로 해서 파격적인 개막식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연일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불가마 같은 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그런 톡톡한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달 획득의 이런 추세들을 보면은 우리도 좀 이제 많은 체육을 좋아하는 국민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이제 구기 종목이 예산에서 많이 탈락한 거는 또 격투기 종목이 좀 쇠퇴하는 그런 것들은 체육계의 어떤 전향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